그러니까 이제 수소 에너지를 쓸 때는 당연히 수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는 수소의 생산 방법을, 그리고 저희가 만든 수소를 어떻게 보관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일단 크게 저는 했던 거는 수소 획득 방법을 저는 물에 분해해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획득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현재 공업에서 쓰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고, 아까 서기영 학생이 말한 물의 광분해를 이용한 분해가 있고, 수전해 기술, 그러니까 물의 전기 분해를 이용해 수소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광분해를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의 광분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의 양에서도 광분의 효율성, 많은 수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광촉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전해 기술의 이제 중점은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쓸 전기 에너지를 어디에서 갖는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광분해로 가겠는데요. 일단 광분해 설명은 먼저 했으니까 광촉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촉매는 기존의 촉매와 비슷한데요. 이 차이점은 원래 그 물질은 어떤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지 않다가 빛을 쪼여줄 때야 비로소 이제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산화타이타늄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장점은 다른 촉매들처럼 굉장히 어려운 반응, 그러니까 매우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실온에서 쓰는 것이고요. 추가로 화학 반응을 도중에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촉매를 쓸 때는 이제 물질들을 완전히 반응될 때까지 이제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광촉매를 사용할 때는 화학 반응 도중에 빛을 쪼여주는 것을 멈춰주면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중지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에서 봤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산화타이타늄입니다. 물의 광분해에서의 광촉매도 산화타이타늄은 되게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지구에서 존재량도 많고, 그리고 무동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광촉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산화타이타늄은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리튬형이라는 것이 있고, 아나타즈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브루카이트형,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산화타이타늄 그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나타즈형을 광분해에서의 광촉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 모양이 이제 아나타즈형의 구조인데요.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아나타제를 교체하고 변형을 해서 이런 직육면체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좋냐 하면 이 101 면들이 있는데, 이 아나타제 101, 101 이런 면보다 이 직육면체 100, 010 이런 면들의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나타제형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광분해, 그런 분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물의 광분해에서는 광분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해 기술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전기 분해할 때 에너지를 어디서 갖느냐. 그것은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유일하게 수전해 기술 중에 공업적으로 확립된 방법이기는 한 것은 낮에 저희가 모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해서 그 전기 분해로 발생하는 수소를 저장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것 말고도 야간 전력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그런 쪽을 전력을 이용한 물 전해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수전해 기술 중 하나인데요. 지르코니아 같은 무기물을 고체 전해질로 이용해서 되게 고온의 수증기 700에서 1000도씨 그쪽의 수증기를 전기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제 실온이 아닌 고온 열원을 되게 획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소에너지, 과학자들은 지금 수소에너지가 공업에 사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에너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소는 기체 중에서 가장 가볍고 또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보존하거나 하는 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수소 저장화학금인데요. 이것은 금속과 수소가 반응하면서 금속이 수소를 흡수하고, 그래서 금속 수소화물을 생성하는 것을 수소 저장화학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소를 폭발성 있는 기체 수소 대신에 수소의 기체를, 수소 기체를 이제 금속 안에 보관시키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저장합금에 쓰이는 분야는 운반수단. 이것이 좋은 점은 수소 저장합금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체 중의 수소 밀도보다 금속 속에 저장하는 것이 거의 1000배 가까이 높은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RCT, 이것은
이제 물질의 성질, 뭐 압력, 조성, 그리고 온도에 대한 것인데요. 수소 저저장 합금의 수소 저장량은 금속의 종류, 그리고 온도, 압력에 따라서 바뀝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질의 성질을 표명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대표적으로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 자동차 같은 게 있는데요. 아직은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수소 저장 방법으로는 고압기체 수소 저장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압력차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저장 방법이 간단하고 응답성이 빠른 것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전지에는 이제 고압 수소기체 수소 저장 방법이 쓰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매우 고압기체로 저장한 수소를 이제 저장하는 용기에 부피가 커서 공간에 제약이 존재하고요. 또 현재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만큼의 이제 효율성을 보이려면 매우 수소의 밀도가 높아야 하는데, 수소의 저장 밀도를 그 정도로 높이려면 용기가 너무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저온 액체 수소 저장은 이제 수소를 매우 저온해서 액화시켜서 그것을 용기에 보관해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고온 기체 압력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저장이랑 운송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소는 어느 점이 마이너스 253도여서 이제 이것을 저장할 때 에너지의 43%, 총 에너지의 43%를 온도를 내리는 데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수소가 이제 공급할 때 10에서 20%의 수소가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낭비되는 에너지,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저온 액체 수소 저장. 마지막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수소 저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탄소 나노튜브는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소를 보관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보다 구멍이 작은데 여기 수소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탄소 나노튜브의 맨 끝을 봉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봉합 부분은 탄소 나노튜브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안정성이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이 봉합 부분에 흠집을 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여기 수소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노튜브를 이용한 수소 저장의 장점은 물리적인 방법의 저장이어서 저온, 실온 같은 것에서도 수소를 쉽게 탈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현 학생이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